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주요 VOC 공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3월부터 16년도 4월까지 입수된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을 정리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카메라 설치 시 가시광과 IR 조건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5년 3월에 문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SCB 3003 외로 이제 주야간 심플 포커스 기능이 미탑재된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심플 포커스 기능은 보통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거나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할 때 자동으로 포커스를 한번 재조정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심플 포커스 기능이 없다면 주간 가시광과 야간 IR광이 차이가 있어서 포커스가 틀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간에는 이렇게 비교적 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약간 좀 작은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런 화면에서 야간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예 뿌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맞춰놓은 가시광과 야간에 맞춰놓은 IR광과의 차이로 인해서 심플 포커스 기능이 없다면은 포커스를 재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대응 방안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제품은 이런데 설치하시면 안 된다라고 기술적인 가이드하는 방법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치 방법은 IR광 전용 렌즈를 사용하거나 주야간 심플 포커스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서비스적인 방법으로서 고객한테 큰 불만 없이 작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설치할 때 이런 걸 알아보고 고객 측에서 설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객 과실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위에 두 가지 방법으로 가이드하는 걸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MP6201 팬소음 문제, 이제 케이블 슬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5년 3월에 접수된 내용이고요. 자, 팬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드드드드 걸리는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케이블 슬림에 의한 증상이고 어떤 식이냐면은 보시면 이제 케이블이 슬림으로 인한 벗겨짐 현상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까맣게 어떻게 보면 좀 탄 것 같은데 팬이 돌아가면서 이 케이블을 계속 건드리게 되고 그 소리가 소음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응 방안은 이렇게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좀 약간 아날로그식 방법인데 이거 이렇게 일단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들은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SSM 콘솔 분할화면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입니다. SSM 분할화면을 보실 때 이제 1프레임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 보통 기본 설정 사항은 분할화면 36채널 이상 설정 시 i프레임만 출력되게 돼 있고 이제 연결된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분할하면 출력 채널 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아이프레임 사용이 36채널 분할이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아이프레임만 재생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화면을 64채널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아이프레임의 숫자를 36이 아니라 6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채널 수를 64채널일 경우에는 꼭 이 아이프레임 사용 수를 그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카메라 GOP 사이즈를 또 변경해서 아이프레임을 꽉 채워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아이프레임이 아무래도 P프레임보다는 그 차지한 비트레이트 수도 높고 아무래도 좀 과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끊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응 방안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은 약간 리스크가 작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GOP란 이 아래와 같이 1에서 15까지 프레임을 준다고 했을 때 첫 단에 i프레임을 주고 나머지 단을 P프레임으로 줌으로써 좀 더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델명 SMP6320H 네트워크 PCC 카메라 화질 조정 가이드인데요. 자, 카메라 설정에 따라 화질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 카메라는 초기 세팅 값이 약간 좀 눈에 피로감을 덜 주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인 화면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화면을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측이 원하는 뭐 선명하고 엣지가 강렬한 이런 영상까지는 초기 설정 값으로 보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질 조정 가이드로서 고객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질 조정 가이드 설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DR입니다.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좀 상승시키는 기능인데요. 초기에 SSDR을 오프시킨 화면이에요. 거기서 SSDR을 ON 하면은 기본 값이 8로 적용되는데 그 전하고 화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그럼 다음번에 좀 더 올려볼게요. 12로 올렸습니다. 조금 여기 나무 부분이나 도로를 보시면은 밝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최대로 올렸습니다. 맥스 값인데
확실히 처음 거에 비해 밝아졌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집니다. 네, 이렇게 SSDR을 올리시면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샤프니스입니다. 피사체 윤곽 조정을 해주는 기능인데, 샤프니스 기능이 없다면은,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보이죠? 자, 여기서 ON을 시켜보겠습니다. ON 시키면 기본 24로 전 화면보다 확실히 이 선이나 표현이 조금 더 강조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 최대로 31까지 올리면은 여기 강조가 됩니다. 다시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칼라 레벨 보여드릴게요. 칼라 레벨은 여기 나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라 레벨 50이 기본인데 70 올리시고 90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밝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디포그 기능은 이제 안개를 없애는 기능인데 아무래도 좀 뿌연 화면 대비를 강조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랑 나무 색수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매뉴얼 상태고, 매뉴얼 상태까지 왔을 때 초기 화면에 비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PTZ 카메라 4가지 설정을 조절하게 되면은 좀 더 고객이 원하는 밝은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SCD-6020R 데이나잇 조기 전환 에러 대응 방법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년 10월 정도에 이 제품이 데이나잇 조기 전환 에러가 발생했어요. 데이나잇이 조기 전환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카메라에 비해 데이나잇이 조금 더 빨리 바뀌게 돼서 뭐 다른 카메라들은 컬러로 보고 있는데 이 제품은 왜 컬러가 안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냐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SCD-6020R이 다른 일반적으로 720p 베이직 카메라에 비해 약간 높은 조도에서 데이나잇이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나이트에서 데이로 바뀌는 것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지글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방법은 서비스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프로그램은 저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시다가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SCD-202R 보라색 영상 출력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아시겠지만 SCD-202R 굉장히 많이 팔렸고 문제도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보라색 영상이 출력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출시된 이후 계속적으로 단종되기까지 모든 제품 대상 구간으로 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단 펌웨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증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증상 외로도 이제 화면 전체가 보라색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증상인데, 일단 이건 칩 불량이에요. 칩 불량이기 때문에 이미 불량이 난 제품은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불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그 제품은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은 펌웨어가 몇 버전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제품이 펌웨어가 낮다, 그 펌웨어 기준은 버전 1.1 2015년 6월 10일 이전에 적용된 펌웨어면은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 되지도 않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다,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를 교체하시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CD-6020처럼 서비스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저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라색 영상이 나온 제품은 메인보드를 필수로 교체해 주셔야 돼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예방 수리일 뿐 이제 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PC 1010 조이스틱 교체한 다음에 보정 작업을 요청드린 거가 하나 있는데요. 15년 11월에 저희가 TI를 만들었고, 조이스틱 수리하시고 보통 보정 작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리하고 나서 추가적인 불량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정 작업은 저희 사용자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18페이지 보시면은 간단하게 한 7가지, 8가지 정도의 이제 단계를 거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순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VR PNP 기능 사용 중 리부팅이 발생하면은 리부팅을 했을 때 뭐 강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고객이 전원을 실수로 끌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카메라 설정 초기화되는 증상이 있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그렇게 되고 이것도 펌웨어 개선 이후에는 증상이 발생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PNP 기능을 원래 사용하게 되면은 리부팅 했을 때 카메라가 이제 새로운 카메라가 붙었다는 걸로 MVR이 인식해서 카메라 설정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펌웨어 1.0 버전에서만 발생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임시 대응 방안으로서 저희가 간단히 매뉴얼 설정 모드로 바꾸고 다 설정을 바꿔주시면은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매뉴얼 모드로 바꾸시는데 시간 소요도 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그 방법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SRD 445랑 SRD 1642 하드 오류 메시지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SRD 445를 사용하시다 보면 하드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메인보드를 교체하고 하드를 교체해도 동일 증상이 발생합니다. 자, 문제 증상 이렇게 뜹니다. 문제 증상 하드 구성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리부팅도 발생해야 돼요. 녹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안에 이제 제품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헐겁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벌어져 있을 거예요. 좀 휘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 케이블을 약간 좀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 접촉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케이블을 빼고 케이블 안에 있는 이 핀을 조금 뭐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조여주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이전보다 접촉이 더 좋아져서 아마 해결은 되실 건데, 이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컴플레인에서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이미 저희가 TI를 공지한 내용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쪽에 지금 여기 메인보드 쪽 연결되는 케이블만 말씀드렸는데 하드 쪽에 연결되는 케이블도 정확히 꽂혀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RD, SRN 이제 모든 이번에 나온 SRD, SRN 도어 비프 지속 문제가 있는데요. SRD 1656D랑 SRN 1673S 시리즈에서 문제 증상이 발생해요. 전면 패널을 닫아도 비품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아마 위에서 보셨을 때 그 전면 패널이 약간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앞에 가운데 여기쯤에 그 가운데 여기쯤에 그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그게 눌려야지 이제 비품이 발생 안 되는데 그게 눌러지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고, 그 대응 방안으로는 여기 이렇게 저희가 그 비품 스위치를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개선 자재 코드는 아래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선 교체 방법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론트 도어를 열어주시고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홈이 조그맣게 있어요.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이쪽에 홈에다가 뭐 마이너스 드라이버 하나 넣으시고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서 이 도어 커버를 잡고 들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 안에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제거해 주시고요. 케이블이 좀 약하다 보니까 파손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어 커버를 완전히 빼내면은 이 도어 커버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패널 아세이를 바꾸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도어 커버만의 문제인데 굳이 이거 PCB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도어 커버를 개선했습니다. 뭐 변경 이거 조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내용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RD 1673DU 스팟 단자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매뉴얼에도 있고 저희가 표기가 다 돼 있는데 BNC 케이블만 사용해야 돼요. 스팟 단자는. 스팟 단자를 길게 좀 거리가 먼 지역에서 보고 싶으셔서 중간에 UTP 정션 박스를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UTP 단자 쪽으로 서지보가 아무래도 BNC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서지를 먹어서 제품 메인보드가 다 불량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 문제 규격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문제 규격에 있는 UTP 정션 박스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BNC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대응하도록 통보 요청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 규격으로만 사용하시도록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YGN S3 IR 모델 이번에 IR 홀더랑 후드가 변경되는데요. 이 난반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홀더랑 후드를 변경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R 홀더랑 후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IR 후드고요. 여기 홀더가 있는데 홀더는 여기 이쪽에 껴지는 그 돔 커버하고 맞닿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경 전 자재랑 변경 후 자재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이 자재는 IR 홀더랑 후드가 변경되면서 짝짝이로 맞춤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존 자재에 홀더만 바꾸고 싶다 해서 홀더만 신청하시면 안 되고, 홀더를 바꾸시게 되면 후드도 다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짝을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SMV 모델은 IR 후드 이 모델 두 개 이
변경된 자재 두 개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SND는 제일 아래랑 제일 위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에 주요 VOC 공유 두 번째 만들었는데요. 혹시 뭐 업무 진행하시다가 문제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니면 뭐 TI 내용이 좀 잘못됐다 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주시거나 전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